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11월은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철 식재료는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11월의 제철인 동시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소개하고 각 식재료가 면역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제철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는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해 주어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몸의 영양 흡수도 원활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김치나 나박김치, 무채나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특히 무를 얇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을 넣어 만든 무생채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입니다. 또한 무를 큼직하게 썰어 된장국이나 조림으로 요리하면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죠. 무가 가진 풍부한 비타민C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추. 대추는 옛날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추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대추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 체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유용하죠. 대추의 달달한 맛은 식욕을 돋우고 피로 회복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추는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은데요. 대추차는 대추를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약불에서 오래 끓여 우려낸 후 꿀이나 설탕을 넣어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추는 삼계탕이나 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떡이나 약과 등의 전통 한과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대추를 얇게 썰어 간식으로 먹거나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셋째, 배추. 배추는 11월에 김장철을 맞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이죠. 배추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수분감 덕분에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배추는 김치로 담가 먹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배추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 배추에 버무립니다. 김치 외에도 배추는 겉절이, 배추 된장국, 배추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요. 넷째, 단호박. 단호박은 11월의 제철을 맞이하는 채소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있어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그 자체로 단맛이 강해지거나 구워 먹기 좋습니다. 단호박죽은 달달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요리이지요.
단호박을 작게 잘라 찜기에 찐 후 으깨서 물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단호박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구워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호박 스프를 만들어 크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리할 때는 단호박의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열 처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구마. 고구마 역시 11월에 맛이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여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원으로서도 훌륭합니다. 고구마는 간단히 찌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껍질째 구워서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욱 많이 섭취할 수 있지요. 고구마를 잘게 썰어 튀기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구마로 스프를 만들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재료이므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와 함께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더덕. 더덕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더덕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며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더덕은 주로 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더덕을 얇게 저며 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한 후 양념장을 발라 구워내면 더덕구이가 완성됩니다. 이때 양념장은 고추장, 간장, 마늘,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들어 사용합니다. 더덕은 고추장이나 된장에 버무려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더덕을 얇게 썰어 튀김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한 삼계탕이나 된장국 등에 넣어 함께 끓이면 더덕의 풍미가 국물에 우러나와 맛을 더해줍니다. 일곱째, 버섯류. 버섯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면역력 증진에 좋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버섯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새송이버섯은 고기처럼 두툼하게 썰어 구워 먹거나 전으로 부쳐 먹어도 좋습니다. 팽이버섯은 샤브샤브나 국물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과 식감이 좋습니다. 버섯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비타민 D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의 제철인 면역력 강화 식재료들은 각기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 대추, 배추, 단호박, 고구마, 더덕, 버섯류 등은 모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조리하고 적절한 양념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월은)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철 식재료는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11월의 제철인 동시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소개하고 각 식재료가 면역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제철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는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해 주어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몸의 영양 흡수도 원활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김치나 나박김치, 무채나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특히 무를 얇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등을 넣어 만든 무생채는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입니다. 또한 무를 큼직하게 썰어 된장국이나 조림으로 요리하면 달큰한 맛이 우러나와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죠. 무가 가진 풍부한 비타민C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추. 대추는 옛날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추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대추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 체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유용하죠. 대추의 달달한 맛은 식욕을 돋우고 피로 회복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추는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은데요. 대추차는 대추를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약불에서 오래 끓여 우려낸 후 꿀이나 설탕을 넣어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추는 삼계탕이나 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떡이나 약과 등의 전통 한과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대추를 얇게 썰어 간식으로 먹거나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셋째, 배추. 배추는 11월에 김장철을 맞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이죠. 배추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수분감 덕분에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배추는 김치로 담가 먹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배추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 배추에 버무립니다. 김치 외에도 배추는 겉절이, 배추 된장국, 배추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요. 넷째, 단호박. 단호박은 11월의 제철을 맞이하는 채소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있어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그 자체로 단맛이 강해지거나 구워 먹기 좋습니다. 단호박죽은 달달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요리이지요. 단호박을 작게 잘라 찜기에 찐 후 으깨서 물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단호박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구워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호박 스프를 만들어 크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리할 때는 단호박의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열 처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구마.
고구마 역시 11월에 맛이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여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원으로서도 훌륭합니다. 고구마는 간단히 찌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껍질째 구워서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욱 많이 섭취할 수 있지요. 고구마를 잘게 썰어 튀기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구마로 스프를 만들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재료이므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와 함께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더덕. 더덕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더덕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더덕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며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더덕은 주로 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더덕을 얇게 저며 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한 후 양념장을 발라 구워내면 더덕구이가 완성됩니다. 이때 양념장은 고추장, 간장, 마늘,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들어 사용합니다. 더덕은 고추장이나 된장에 버무려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더덕을 얇게 썰어 튀김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한 삼계탕이나 된장국 등에 넣어 함께 끓이면 더덕의 풍미가 국물에 우러나와 맛을 더해줍니다. 일곱째, 버섯류. 버섯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면역력 증진에 좋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버섯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새송이버섯은 고기처럼 두툼하게 썰어 구워 먹거나 전으로 부쳐 먹어도 좋습니다. 팽이버섯은 샤브샤브나 국물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과 식감이 좋습니다. 버섯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비타민 D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의 제철인 면역력 강화 식재료들은 각기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 대추, 배추, 단호박, 고구마, 더덕, 버섯류 등은 모두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조리하고 적절한 양념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